그럼 해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 체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미음번에 그 밖에 재보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운 동그라미. 그래서 자 이거 이제 뭐 여기 뭐 갑이 나오고 A가 나오고 지금 B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갑에 이제 농, 임, 가, 양식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물인데 지금 여기 재보험 사업자잖아요. 여기가 수중, 산중, NH 보험이고 여기는 이제 농장이나 회장인데 너무 바쁘니까 농금원 이렇게. 그러니까 요 사람하고 요 농금원하고 이렇게 약정을 뭐 하는 거예요? 체결이 돼야 비로소 이제 재보험 사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A가. 그러면 체결할 때, 자, 서류 제출 있잖아요. 서류 제출. 서류 제출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 약사, 뭐예요? 체포. 정은 뭐예요? 정관. 약은 약관. 사업 방법서 이렇게. 그 다음에 책임 준비금. 그 다음에 보험료. 자, 이 두 개. 산출 방법서까지 몇 가지 도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류를 A가 B한테 농구먼한테 제출하고 자, 약정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체결할 때 내용이 어떻게 나요? 처음에 뭐가 나오고 기간, 그 다음에 준수할 사항, 그 다음에 재정 지원, 운영 관리, 그 다음에 변경, 해지. 그래서 기준이 더 와닿아요? 중기가 더 와닿아요? 기준이하고 재운이하고 싸웠어. 그래서 사이가 어땠어? 변했어. 사이가 변했다고. 처음에는 둘이 친했는데 싸워서 사이가 어쨌다고요? 변했다고. 그러니까 요것도 우리 시험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됐었고 요것도 지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갖춰져야 비로소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재해 보험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요거를 해야 비로소 재보험 사업자가 되는 거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거기 문제 한번 보실까요? 농업재보험법상 농장 회장의 재보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재보험 사업의 약정 체결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거 그랬어요. 기간 들어가나요? 준수할 사항 들어가나요? 자, 약정의 변경 해지 들어가나요? 국가에 대한 재정 지원 사항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저기는 이제 우리 심의에서 들어가야 돼. 심의에서. 그 다음에 가로사 한번 보고 들어갑니다. 보고. 자, 농장 회장은 재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재보험 가입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보험 사업자에게 재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우계가 상급기관이잖아요. B가. 재보험자니까 여기는 그냥 보험자고. 그래서 A는 B한테 어떤 서류를 제출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보험료를 산정이 있는데 산정권자는 누구예요? 보험료를 산정권자. 농장 또는 회장과 재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재보험 사업자가 산정권자예요. 근데 지 마음대로 할까요?
충분히 보고해서 상의를 해갖고 올까요? 상의를 해서 하겠죠. 어쨌든 간에 법에서는 재보험 사업자가 산정권자라고 나와요. 그럼 산정 방법. 자, 재보험은 보험료율을 객관적으로 해야 되겠죠.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해서 보험 목적물별, 보상 방식별로 산정한다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자, 산정 단위는 행정구역하고 권역 단위로 나누었었는데 권역 단위는 그냥 접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구역 단위로만 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행정구역 단위는 특광도, 특별자치도가 어디예요? 특별자치도? 제주도. 이게 제주도는 도이긴 하지만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자, 여기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자, 보험업법 29조에 보험업법 129조에 의해서 보험료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 단위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옛날에는 특광도, 특별자치도, 시군구까지 했는데 이제는 읍면동까지 다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같은 군 내에서도 같은 군이 면이 보통 예를 들면 10개면 13개면 있잖아요. 같은 군에 있어도 면이 다르면 재해가 발생하는 빈도가 다 다를 수도 있더라 이 말이죠.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읍면동까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권역 단위는 아예 없어져 접어버렸어요. 무시해도 돼요. 권역 단위는. 그래서 자 123쪽에 보면은 위에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기준의 행정구역 답이 없어졌어요. 다 맞아요 이제.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 읍면동까지 다 들어가요 이제. 이제는 이렇게 문제 안 내겠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보험 모집이에요. 가입자를 모집해야 되잖아요. 누가요? 누가 모집해야 돼요? 재보험 사업자가 모집을 해야 돼요. 근데 A는 수중이나 산중이나 NH보험은 대면 접촉을 해요, 안 해요? 않죠? 그러면 이 재보험 사업자가 자 위탁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위탁하는 게 모집하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대면 접촉을 안 하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농업인이나 임업인이나 축사인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집을 위탁해요. 그 다음에 평가 공부를 안 했어요. 평가를 못 했어요. 평가를 위탁해요. 위탁 사무가 모집과 평가예요. 그러면 모집은 대면 접촉하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 보면 단위조합 있죠. 이제 단위조합이나 지역조합에 품목별 단위조합, 지역조합에 위탁을 해요. 이 사람들이 모집을 해요. 실제로는. 그 다음에 원래는 재보험 사업자가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안 해도 못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평가는 세 사람한테 해요. 평가인, 평가사, 사정사 이렇게. 세 사람한테 평가를 위탁하고 모집은 단위조합, 지역조합에다가 위탁을 해요. 그거 나와 있죠, 거기에. 자, 보험 모집 보시게요. 보험 모집. 자, 재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그랬네요. 그 산림조합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이 단위조합이에요. 단위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임직원. 그 다음에 수산업협동조합법 공제규약에 따른 공제 모집인으로서
수협중앙회장 그 회원조합이 인정하는 자 단위조합. 그다음에 조합법 공제 규정에 대한 공제 모집인으로서 산림조합 중앙회장이나 그 회원조합이 인정하는 자. 그다음에 3번 산림조합 공제 규정 공제 모집인으로서 산림부 중앙회장이나 그 회원조합이 인정하는 자. 보험업법에 따라서 83조 1항에 따라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NH보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집하겠죠. 여기는 이제 NH보험이 들어가겠죠. NH보험. 그 다음에 자 보험업법의 준용인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이거 뭐 출제될 일도 없고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자, 한 장을 넘기면 자, 사고 예방 의무가 있어요. 자, 보험 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막 사고 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고를 일부러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고의사고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 보험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평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손해평가도 원래는 누가 해야 돼요? 재보험 사업자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안 하고 위탁하죠. 누구한테요? 평가인, 평가사, 사정사. 이 세 개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죠. 자, 손해평가 등 봅시다. 손해평가의 담당. 자,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 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뭐 대학 교수, 뭐 공무원 그러겠죠. 뭐 교사. 그다음 그 밖에 관계 전문가, 농업인, 어업인. 그다음에 손해평가인으로 이촉을 해서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손해평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뒤에 가서 다시 평가인, 다시 세부사항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했죠. 손해평가사는 이 시험에 합격한 자.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서 합격하는 자가 손해사정사예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손해평가를 담당해요.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는데 재보험 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위탁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손해평가 방법. 자, 손해평가 요령의 고시. 자, 농장 또는 회장은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돼요. 왜? 금융위원회가 뭐에 관련돼서 최고 관리 감독 기관이에요? 보험에 관련돼서. 그래서 이 사람 협의를 해야 돼요. 그다음 손해평가 실시. 자,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는 농장 또는 회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해야 한다. 또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를 해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손해평가사 자격을 어째요? 자격을 취소해요. 그 다음에 교차 손해평가는 없어졌어요. X. 교차 손해평가 안 합니다. 지금은. 옛날에 그 손해평가 인력이 없었을 때 평가인들끼리 좀 불안하니까 교차시켜서 하긴 했는데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평가사도 많이 이제 배출됐잖아요. 그 다음에 자 정규교육 실시가 나와 있네요. 자, 농장 또는 회장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규교육을 실시해야 돼요. 그래서 평가인은 정규교육을 하지만 평가사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규교육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술정보 교환. 자, 농장 또는 회장은 평가인 간의 손해평가 관련한 정보 교환, 기술 정보 교환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겠고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인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보실게요. 그래서 지금 125쪽하고 126쪽 한 장이 빡 채워져 있잖아요. 다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농작물 재보험 손해평가인 한번 봅시다. 1호 보니까
자, 농작물, 그 다음에 경작 있잖아요. 경작 동그라미. 경작은 몇 년이에요? 5년. 농작물을 경작한 자는 5년 이상이 되면 평가인으로 이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공무원 나왔죠. 공무원 동그라미. 몇 년? 몇 년이에요, 거기? 3년. 3년 동그라미. 이게 공무원 하면 3년. 경작하면 5년. 그 다음에 교원 나왔잖아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농업에 관련된 과목을 이렇게 하는 교원, 교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니까 몇 년? 5년. 그 다음에 자 4호 보니까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이상이잖아요. 조교수 이상이니까. 그러면 고등학교가 5년이니까 이걸 몇 년? 3년. 그 다음에 5호에 보니까 자 보험회사의 임직원,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와 조합에서 임직원으로 영농지원, 보험, 공제 관련 업무를 한 사람은 몇 년? 임원이니까 몇 년? 3년. 근데 자 담당했어 직접. 그러면 1년 줄여서 몇 년? 2년. 그 다음에 6호에 보니까 고등교육법이니까 전문대학 이상이잖아요. 그쪽에서 자 농업재배 관련학을 전공하고 농업 전문 연구소에서 연구 나왔어요. 그 몇 년? 5년. 이상 근무한 학사학위 소지자. 그랬어요. 4년제 이상이죠. 학사가. 그 다음에 7호, 8호는 아래쪽 참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호 보니까 농산물 품질 관리사. 이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평가인으로 될 수 있어요. 여기 시험도 우리 시험하고 거의 중복이 많이 겹쳐요. 여러분 나중에 요거 합격하고 요것도 한번 봐보세요. 요거 하면 지금 그 농작물 이렇게 등급 매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농협 그 공판장에 가가지고 그래서 오전에 보통 한 2시간, 3시간 하는데 20만 원씩 줘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오전에 하고 또 오후에는 다른 데 또 농협에 가서 하고 그래요. 2군데더라고 하루에. 그럼 얼마 벌어요? 40만 원 벌어요. 일당에 40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10호 보니까 자 농작물에 관련된 기사 이상 자격을 소지한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농작물이니까 뭐 유기농 기사 이걸 취득하면 평가인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이거 공부하느니 평가사 공부하겠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임산물 재보험 보겠습니다. 임산물 재보험. 자, 임산물이니까 여기도 경작하면 몇 년? 똑같아요. 경작 5년. 공무원 몇 년? 3년. 자, 고등학교 교원 몇 년? 5년. 자, 대학교 교원 몇 년? 3년. 연구소 몇 년? 3년. 그 다음에 연구소 5년이네. 연구소 5년. 임원이 3년. 담당은 2년이고. 자, 연구소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산림기사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평가인으로 이촉될 수 있어요. 또 이거 합격가 나와서 산림기사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자, 가축 들어가겠습니다. 가축. 자, 사육 몇 년? 5년. 다 똑같아요. 어떤 스타일이. 사육 5년. 그 다음에 공무원 몇 년? 3년. 고등학교 5년. 대학교 몇 년? 3년. 임원 3년. 담당 2년이고. 그 다음에 연구소 몇 년? 5년. 수의사. 그 농과대학에 수의학과 나와서 시험에 합격하면 수의사가 되잖아요. 가축병원 하신 분들 수의사이잖아요. 수의사. 이 사람들도 평가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축산기사 이상 자격을 소지한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식수산물 보겠습니다. 양식수산물. 자, 여기도 양식은 5년, 공무원 5년. 자, 고등학교 몇 년? 공무원 3년. 고등학교 5년. 대학교 3년. 임직원 3년.
담당 2년, 연구소 몇 년? 연구소 5년. 그 다음에 자 수산질병관리사, 그 다음에 수산물 품질관리사 되는 거고요. 자 공통사항은 자 맨 아래쪽에 보면 7585 공통사항으로 따로 뽑아놨잖아요. 그래서 고등교육법 전문대학 이상에서 보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평가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보험 관련 학과 졸업한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나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80학점 이상, 자, 보험 관련 학점이 45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도 평가인으로 위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여기서는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거기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7쪽에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양식수산물 재보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는 자는 그랬어요. 자, 1번 재보험 대상 양식수산물을 자, 양식은 사람이네요. 그럼 몇 년이야 돼요? 5년이야 되죠. 5년. 근데 여기는 3년이라 해서 1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그 다음에 수산생물 질병관리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산물 농수산물이니까 농수산물 좀 말이 안 맞네요. 그렇죠. 예. 어떻든 간에 1번 답이요. 답이죠. 1번 답이죠. 그 다음에 자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교육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평가인 보겠습니다. 평가인은 자 손해평가에 관련돼서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냥 이렇게 자격이 된 사람은 그냥 이촉으로 해버렸잖아요. 재보험 사업자가.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정규교육도 하고 또 실무교육도 해야 돼요. 그래서 평가인 보시면 자 재보험 사업자가 이촉했기 때문에 실무교육은 재보험 사업자가 시켜요. 그 다음에 자 농장이나 회장이 정규교육을 시켜요. 평가인들은. 어떻든 간에 다 4시간 이상입니다. 근데 평가사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자격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그 농장이 그냥 채량이에요. 채량인데 1회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실무교육이 됐든 정규교육이 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그냥 그 협회 차원에서 실무교육을 하더라고요. 나가기 직전에.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니까 자 손해평가인 정규교육에는 몇 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뭐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지금 우리는 지금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을 배우고 있잖아요. 현재. 농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손해평가 절차 방법, 그 다음에 농장이나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 그 다음에 정규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장이나 회장이 고시한다 그랬고요. 자, 규제의 재검토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만 해당되냐면 평가인만 해당돼요. 그래서 농장이나 회장은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럼 이걸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없애겠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자 쉬었다가 자 손해평가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